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10일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또한 파이코인에 대해서 지금 과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청원에 대한 얘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1월 1일부터 코인 과세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런 명확한 기준점이 없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해요. 그래서 좀 말들이 많긴 한데요. 지금 보면은 청원 동의수는 5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이게 그런 큰 화력은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그 동의할 때 막 한 10몇만 명씩 동의하고 이랬었는데 지금 어쨌든 의미가 있는 건 하루 만에 청원 수를 채웠다. 그만큼 코인 시장이 힘을 좀 받고 있지만 예전처럼 뭐 막말로 하면은 개나 소나 하는 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생각이 조금 이 청원의 내용을 통해서 공감이 어느 정도는 간다.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들 있죠. 그거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분들을 응원해야 되는 거지. 내가 특정 정당에 머물러서 이 정당을 응원하니까 이 정당은 반대해야 된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예. 그냥 모든 정당에서 정말 잘하는 것들만 빼가지고 새로운 당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건데 일단 파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게 조금 통과가 됐으니 일단 통과가 아니라 동의를 100% 이상 했기 때문에 좀 파워가 어느 정도는 실리지 않을까. 그 외에도 청원 뭐 2차, 3차 있는데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2차, 3차보다는 1차에 좀 더 집중을 해가지고 그 파워를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지금 보면은 구글, 아마존, 비트코인,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 얼마 전에는 은을 추월했다 해가지고 여기에 좀 의미 부여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 아람코, 사우디 아람코를 추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뭡니까? 아마존하고 이제 구글이 남았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야, 이제는 기업들, 큰 기업, 오래된 아주 튼튼한 큰 기업들까지 시총을 갈아치우면서 이 비트코인의 한몫, 인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네트워크 소식입니다. 지금 347.5만 팔로 수가 조금 늘었죠.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355만 팔로, 정말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파이코인이 뭐 좀 이렇게 날개를 피려고, 어깨를 좀 피려고 하니까 이더리움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한편 이런 내용이 있어요. 사기꾼을 피하세요. 이것이 당신의 패스프레이즈를 얻는 방법이지만 당신에게 가짜 링크를 제공한대요. 자, 보시면은 요게 실제로 보시면 validated mainnet.com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실제로 파이 네트워크의 사이트인 것처럼 해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액티베이트, 밸리데이트 로그인 해가지고 이렇게 프로필을 누르던 지갑을 누르던 뭔가 눌렀을 때 여기에 로그인을 하게끔 돼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지갑을 해킹.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밀구조를 탈취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겠죠. 비밀구조를 탈취를 당하는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당히 또 심각한 부분이겠죠. 자, 한편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이 파이코인을 어쩌면 에어드랍 코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무료 채굴 코인은 결국에 에어드랍과 같은 개념이다. 이걸 조금 더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면은 우리 탭투원이라고 하죠. 탭투원. 또는 뭡니까? 걷는 거 W2E, 워크2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증여하고 소득세가 불분명해서 과세가 성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게 과거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2025년 1월 1일에는 가상자산 양도 매매 교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라고 해서 세액 계산은 총수익 마이너스 필요경비, 그 다음에 기본공제 250일 빼고 세율을 22%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연간 손익을 통산 후에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기타 소득으로 신고한다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발적인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호화폐라는 게 사실은 뭔가 익명성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래소에서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은 소득 신고 이딴 게 아니라 주식처럼 그냥 팔았을 때 바로바로 세금 내게끔 하는
그죠? 샀을 때 세금 이렇게 매매할 때 세금 묻게끔 하는, 차라리 이런 게 좀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아니 이거를 코인 거래가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일일이 그걸 다 뽑아서 신고를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참 번거로워요. 지금 생각해도 그렇지만, 근데 여기에 허점은 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허점 미리 말씀드리면은, 뭐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는데, 자 여러분들 멍청한 게 있어요. 정부가 멍청한 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 새벽에도 이야기는 했는데, 첫 번째는 결제 방식이거든요. 이 결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그 지갑 있죠. 여러분들의 지갑에서 파일을 가지고도 실제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생태계 매장 가서 결제하죠. 그런 방식으로 취하면 되는데, 되게 재밌는 영상 하나 가져왔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돼요. 뭐야 이거 파일이랑 똑같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자, 놀라지 마시고 한번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보고 오세요. Yo, do you see PopCat, bro? PopCat. Do you see PopCat, bro? Oh, me? You asking Yeah, me? yeah, yeah. I don't know about that. Oh, Because I don't know what is pop. oh yeah. No, it works every time, brother. Oh. It works every time, brother. Thank Oh, you, yeah, cousin. is that- Thank you. Yeah. Because I don't know anything. Yeah.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게 바로 저런 식으로 그냥 결제하면 돼요. 그러면 사실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 아니, 무료로 채굴해서 내가 노력해서 받은 건데. 근데 에어드랍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정보가 들어가고 개인정보 팔아가지고 받는 그런 일종의 리워드, 보상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세금을 뭔가 부과해야 된다?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제 그냥 마인드인 거고. 두 번째는, 자, 결제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서 파생돼서 아까 말한 지갑이에요. 여러분들 파이코인 지갑 한 개만 만들 수 있나요? 아니요. 두 개도 만들 수 있고, 세 개도 만들 수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쭈쭈쭈쭈쭈. 지갑 똑같아요. 다른 것들이요. 자, 메타마스크, 팬텀 뭐 이런 거 있죠.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1인 1계정에서 1인 한 지갑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은행을 가더라도 여러분들 계좌 하나입니까? 여러 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원리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하나 은행은 추적이 되겠죠. 하지만 이 탈중앙화된 개인 지갑들, 팬텀, 메타마스크, 카이어월, 도시볼트는 모르겠네. 도시볼트는 약간 애매한데,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탈중앙화 되어 있어요. 이거 일일이 여러분들 통제받을 수 있을 겁니까? 통제할 겁니까? 일일이 자진신고 할 거예요. 이런 말이 안 되는 이런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고민도 안 해보고, 그죠? 다음 내용 보면은 파이네트워크가 지금 76.8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5.86%가 올라갔다 해서 IOU 가격인데, 이 76.85달러면 개당 드디어 10만원을 넘기는 이런 수치가 발생을 합니다. 뭐 달러는 1,400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뭐 이렇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은, 만약에 세금 후에 지금 오프 시세인 1,500원 이상일 때 주로 동남아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드는 부담되고 핸드폰으로 채굴 붐이 일어날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채굴률은 떨어져도 하루에 한 개까지는 이래저래 보상받으려 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1,500원에 굳이 노드까지 하지 않겠지만 휴대폰 채굴하려는 사람들이 서서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0원 이상일 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핸드폰 채굴량이 안 차고 파이 노드 붐이 전국적으로 볼 겁니다. 아마 그때는 하루 종일 노드 돌려도 5개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한 달에 100만원을 벌 수 있다면 열풍이 불지 않을까요? 자, 5만원 이상일 때 전 세계 사람들이 노드에 다 뛰어들면서 세계적인 붐을 형성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일어나겠죠. 파이는 기업들이나 큰 손들은 수지타산이 안 맞고 1인 1 핸드폰, 노드라 뛰어들지 못하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전 세계 개미들이 누가 빨리 노드를 실행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이다. 파이코인은 100억 개 중에 200억 개만 채굴이 되었다. 나머지는 800억 개가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상당히 또 의미 있는 얘기를 한번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코인을 상장할 때 상장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P2P는 1200에서 2000원, 땡땡땡 페이, 제품 구매 대행, 그리고 상품 서비스 매장, 평균 33,855원이라고 돼 있고, IOU 가격은 96,000원, 그리고 GCV 가격은 43만 9,100원입니다. 9,000원이 아니라 이거 4억이죠. 4억 3천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말도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동남아와 아프리카에서 GCV 운동을 벌이는 이유가
코인 거래소 상장 시에 높은 가격으로 상장을 하기 위한 것이다. GCV 가격은 현실에서 사용하기 힘든 가격이며 막상 거래소 상장 이후에는 GCV 운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IOU 가격은 오픈 메인넷이 가까워질수록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4가지 가격을 고려하여 평균이 나더라도 현물 파이코인이 거래소 상장할 경우 최소 $100 이상인 것으로 예상을 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를 열심히 모을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겨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나름 전문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양평 옥천수산에서 회 한 살이 떠다가 집사람과 소주 한 잔을 했다. 자, 파이가 참 이쁘다,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 행복했다. 제가 느끼는 걸 같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20분에게 5파이씩 드리도록 하겠다. 마그가 되었어도 쓸 파이가 없어 있으면 이 소주 한 잔 파이로 하고 싶으신 분 댓글로만 받겠다 해가지고 이 이벤트는 이미 마무리가 됐습니다. 5파이씩 무료로 20분에게 나눠줬는데 참 따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이렇게 forfeited 해가지고 돼 있죠. 요거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이거 KYC 인증을 내가 받지 못하면 소각이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일단 이 파이 네트워크에서 만약에 우리가 11월 30일까지 1차적인 KYC 인증을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못했다 그러면은 파이가 날라가겠죠. 이제 파이 그건 쓸 수도 없고 KYC 인증으로 받지도 않은 그런 수량이기 때문에 이쪽에 이게 편성이 됩니다. 향후에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여기에 분류가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분류가 아니라 날려가지고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뭔가 그냥 열심히 초대해서 한 사람들도 기분이 덜 나쁜데 괜히 여기에 수량이 남아있으면 이거 뭐야 내가 가질 수 있는 수량인가? 요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좀 아쉬운 마음, 안타까운 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지금 695만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 304만 6천 명 정도가 어떻습니까? 마이그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1000만 명이라는 목표에 달성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파이코인이 어떻습니까? 이 마이그레이션만 어느 정도 달성이 된다면 메인넷 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받긴 받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 네트워크 현 주소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제 진짜 10일도 안 남은 상태라 가지고 우리가 그 KYC 인증 주변에 안 하신 분들 얼른 독려하셔서 그래도 내 수량을 인증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옆에 계신 주변의 동료분들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KYC 인증을 도와줌으로써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량 더 챙기시고 그 다음에 좀 더 그런 행복, 그 즐거움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10일이라는 시간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원래 뭐 3개월이네 4개월이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진짜 10일 뒤면은 이 KYC 안 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 수량들은 날아가고 이제는 진성 숫자만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 네트워크는 어떤 느낌이 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에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